헌재가 사실상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것의 내용, 방향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습니다. 헌재는 지난 석 달가량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 탄핵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왔습니다. 그렇다면 그 사유들마다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선고 최종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동안 이 헌재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다퉈온 5가지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. 먼저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, 그리고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 이 포고령 1호의 적법성, 그리고 이 국회 봉쇄 조치 등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선관위에 대한 장악 시도가 있었는지, 이 마지막으로 정치인 등 이 체포 지시로 헌법을 어겼는지 그 여부인데 이게 이제 이 5가지가 탄핵 소추 사유인 거죠. 이 중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이 탄핵 소추단 측이 변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맞서온 쟁점은요,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부분입니다.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,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고 또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기 때문에 위헌 위법하다라는 입장이고요. 반면에 이 윤 대통령 측은 이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가 비상사태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 실질적인 국무회의도 있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.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요, 이 헌재가 국무회의록, 의결 정족수, 회의 시간 등 이 형식적 요건을 포함해서 이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따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국회와 대통령 측은요, 국회 봉쇄 시도, 또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 의혹, 이걸 두고서도 사실관계를 아주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. 네,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국회 봉쇄 시도 등은 위헌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.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군병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으며 계엄 해제 표결도 방해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게 바로 국회 측 주장입니다.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경찰과 군병력 등을 동원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입장인데요. 관련해서 헌재는 일단 정치인 태포족 구성 및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자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다수 증거로 채택한 상황입니다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비춰보면은요, 윤 대통령의 경우에 이 같은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하나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면요, 다른 4가지 쟁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질 그런 소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. 이건 왜 그런 건지 소개해 주시죠. 네,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인데요.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들을 보면요,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건 위헌, 위법한 소추 사유가 몇 개인지와는 무관합니다. 먼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돼 탄핵 소추됐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4가지 소추 사유 중에 2가지가 위헌 위법으로 인정이 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돼 직을 유지했습니다. 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소추 사유 4가지 가운데 1가지만 위헌 위법성이 인정이 됐는데도 그 정도가 중대하다며 인용, 즉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